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야지 계산하고 찍으면 괜찮은데 그냥 막 훑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산만하고 집중을 못합니다.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K인플루언서 아카데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양한 컨텐츠 장르별 촬영 팁입니다. 어떤 컨텐츠든 이 촬영 환경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정지된 상태로 촬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움직이면서 촬영할 일이 많냐, 요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에서 촬영을 할 거냐, 실내에서 촬영을 할 거냐, 해가 있는 낮에 촬영을 할 건지 밤에 촬영을 할 건지에 따라서 당연히 준비될 것들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상황에 따른 촬영 보조 장비들이 좀 달라질 텐데, 아무래도 뭐 움직임이 좀 있다 그러면 짐벌 같은 장비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외일 경우에는 마이크가 필수겠죠. 주변 소음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부족할수록 조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장비들을 설명드릴 때 조명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웬만하면 조명 안 쓰고 촬영하거든요. 그런데 조명을 한번 써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명을 안 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조명을 좀 썼더니 제 얼굴이 좀 살짝 뽀샤시한 거고, 조명을 한번 꺼볼까요? 자, 지금은 조명이 하나도 없는, 물론 요 위에 이제 형광등은 있지만 제가 인위적인 조명을 다 끈 상태예요. 어때요? 차이가 좀 있죠? 다시 조명을 켰습니다. 다시 화사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촬영 환경이 어떠냐, 이것부터 먼저 고려가 좀 되어야 되고요. 몇 가지 컨텐츠 예시를 들면서 그거에 따른 촬영 팁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1인 방송입니다. 1인 방송이라는 거는 사실 혼자서 하는 모든 컨텐츠들이 사실 1인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직접 출연을 하는 방식이 1인 방송에 해당이 되겠죠. 저는 1인 방송의 핵심은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얼굴이 나오는 컨텐츠라면 카메라를 좀 봐야겠죠. 카메라를 안 보고 다른 곳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직접 카메라를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느냐 아니면 혼자서 해야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전면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후면 카메라의 화질이 조금 더 낮지만 후면 카메라로 혼자서 촬영을 하려면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전화가 와서 촬영이 중단된 적도 있고,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배터리나 뭐 저장 공간 때문에 촬영이 중단된 줄도 모르고 실컷 막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거의 혼자서 할 때는 전면 카메라로 그냥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촬영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면에서의 이제 배치, 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쪽 여백이 좀 있죠. 제가 왜냐면 이쪽에 어떤 좀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넣을 일이 있거나 또 자막을 좀 넣을 일이 있다 하면은 이쪽 여백을 좀 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쪽 여백을 꼭 활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위치해 있는 요 정도의 주요 피사체를 배치를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안정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1인 방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리뷰하는 컨텐츠들 보면 손만 나오는 컨텐츠도 있고, 얼굴만 나오고 여기까지 장면을 촬영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AR 기술로 내 표정을 어떤 캐릭터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영상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방식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뷰와 토크쇼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컨텐츠 모두 다 본인의 이야기보다는 이제 타인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는 보통 말하는 사람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토크쇼는 질문하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같이 화면에 보여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정석으로 하자면 카메라가 3대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다 나오는 투샷과 각각 한 사람씩 찍는 그 원샷. 혼자서 내가 하면서 이 3개의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하나의 구도를 잘 잡아서 나중에 편집할 때 부분 확대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요즘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봅니다. 그런 거에 별로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그 내용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터뷰 같은 경우는 내가 출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촬영에 조금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의 구도로만 쭉 가는 것보다는 그때 말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 변화에 따라서 구도를 중간중간 좀 바꿔가면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이게 편집을 할 때도 좀 풍성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좀 필수겠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쓰는 이런 핀 마이크 형태가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두 사람 이상이 나오는 토크쇼 형태라고 하면 마이크를 각각 이 핀 마이크로 채워서 두 사람의 소리를 동시에 수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 없이 카메라로 그냥 소리 들어가게 해버리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거의 안 들릴 거예요. 그 다음 브이로그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사실 브이로그는 비디오 로그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로 뭐 촬영하는 그걸 가지고 편집하는 영상은 사실 다 브이로그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이로그는 뭐 일상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이런 말들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장면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내가 보는 시선으로 촬영하는 장면들이 좀 많단 말이죠.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꼭 필요한 장면만 담으시면 나중에 편집할 때 굉장히 좀 밋밋할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한 장면도 담아야겠지만 그 주변의 어떤 장소의 매력들, 부분 포인트들을 많이 좀 풍성하게 촬영을 해 놓으시면 인서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관찰을 많이 해보시고 충분하게 장면을 수집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멀찌감치해서만 장면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강조점이 없어요. 촬영하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강조하고 싶으면 가까이 찍는다 인식을 하고 찍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클로즈업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 예를 들면 바다에 가서 바다를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잖아요. 내 다리는 고정되어 있지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세로로 긴 피사체를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미리 계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야지 계산하고 찍으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계산 없이 그냥 막 이제 훑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는 사람은 정말 산만하고 집중을 못 합니다.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초보자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카메라 움직이지 말고 촬영자도 움직이지 않고 무조건 다 고정해서 촬영한 장면으로 이어붙이는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초보인 것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브이로그 촬영하실 때는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튜토리얼 같은 이런 강의 형태의 영상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도 약간 일종의 강의 영상이죠. 이렇게 강사가 직접 나와서 뭔가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일 수도 있고, 또 자료 화면이나 어떤 뭐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그 화면을 녹화해서 이게 삽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강의 형태의 영상은 보통 이제 말하는 사람의 그 노하우가 잘 설명이 돼야 하는데, 대본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정말 나중에 편집할 때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저는 조금 대본을 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를 좀 말하듯이 정리를 해놓고, 그걸 또 너무 보는 티가 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선에 맞춰서 놓으셔도 되고, 어느 정도 내용을 또 숙지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편집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오디오 위주나 이제 비디오 위주의 이제 컨텐츠들이 있는데, 탄탄하게 구성이 짜여진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영상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의 이 장면을 탁 찍어가지고 파도 소리를 담은 3시간, 4시간짜리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파도 ASMR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이걸 누가 볼까 싶지만 그 소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그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잠깐 힐링하고 싶다, 이럴 때 그런 영상 볼 수 있거든요. 숲을 찍어 놓은 이런 영상들도 있어요. 산새 소리 들리고, 이런 것도 아주 요즘에는 주목받는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뭐 일출이나 일몰 영상들도 많겠죠.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명소에서의 일출 장면을 또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는 비교적 장시간 촬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도를 좀 잡으시는 게 좋고, 구도를 중간에 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도를 좀 잘 잡아놓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숏 컨텐츠가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주목받는 형태의 이제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로로 된 1분 미만의 영상을 요즘에는 주로 숏폼, 숏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짧은 길이의 영상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있어야 돼요. 장면을 좀 군더더기 없이 짧게 찍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리고 비교적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해보지 않은 다양한 장르, 뭐 영화나 드라마, 패러디, 광고,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전문가처럼 영상을 촬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들도 좀 많이 보면서 따라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하실 때 가로로 찍느냐 세로로 찍는 거냐, 이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나중에 편집으로 이어졌을 때 뭐 가로로 찍은 것도 있고 세로로 찍은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으면 영상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편집할 그 영상의 비율에 맞게 촬영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루팍이었습니다.